이 세상 모든 질환에 대해 알아본다. 저는 모르는 게 없는 아라. 저는 세상 모든 것이 궁금한 우리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경직이 일어나는 원인과 진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 경직의 치료 방법과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세 분의 교수님이 저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경직 진단을 받고 나면 어떻게 치료를 시작하나요? 치료의 기본 목표는 근육의 긴장을 줄이고 관절이 움직이는 걸 개선해서 환자가 스스로 움직이는 그런 독립적인 삶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물 치료도 하고 물리 치료도 하고 그리고 수술적인 치료가 다 들어가게 되죠. 정형외과에서는 관절 변형이 아주 심할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 구축을 풀어주는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은 교정해주는 수술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이후에도 역시 재활치료로 기능적인 회복을 도와야 되겠죠. 교수님, 약물 치료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약물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흔히 바클로펜이나 단토올린 같은 약을 사용하기도 하고 다른 약도 쓰는데요. 경구, 그러니까 입으로 먹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막에라고 해서 척추 안으로 이렇게 주사침 같은 카테터를 넣어서 약물을 직접 투여하기도 하고 그럴 때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긴 해요. 어떻게 약을 쓸지는 환자 상태 또 경직 정도에 따라서 다 개별적으로 달라요. 아무래도 많은 부모님들이 수술은 피하고 싶어 하실 텐데요. 저도 그렇고요. 수술하지 않고 치료할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수술하지 않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물리치료 그리고 또 작업치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재활요법을 써서 근육의 유연성을 유지해주고 바른 자세를 만들고 관절이 잘 움직여주는 게 그 주 목적이에요. 그래서 보탬 독소라는 그 주사를 해서 너무 긴장된 근육은 그 주사로 해서 긴장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치료는 환자 상태에 따라서 여러 번 할 수도 있고 또 연령에 따라서 언제까지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신경외과에서는 어떤 수술을 하게 되는 건가요? 신경외과에서는 대략 두 가지 정도의 이제 치료를 우리 경직 환자들한테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선택적 척수 신경 절제술이라고 해서 결국 이게 경직이 생기게 되는 그 기전 중에 이제 뇌에서 신호를 보내는 그런 우리가 이제 그 회로라고 해요. 그래서 회로가 너무 과항진, 너무 세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선을 일부 끊어줘가지고 과항진 돼 있는 거를 좀 떨어뜨려 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두 번째는 아까 방 교수님 잠깐 말씀하셨던 바클로펜을 이제 먹는 게 아니고 척수 안쪽으로 넣어주는 수술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얇은 이제 관 같은 거를 실제로 척수강 안에 넣어주고 그 바클로펜이라고 하는 약은 우리 배 쪽에 펌프를 심어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두 가지 수술을 신경외과에서 하고 있어요. 교수님, 그러면 정형외과에서는 경직 환자들에게 어떤 수술을 하나요? 일단은 수술하기 전에 우리가 하는 검사가 있는데 환자가 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제 보행 분석을 먼저 해요. 그렇게 하면은 몸에다가 이제 센서를 붙이고 우리가 걷게 하는 건데 어느 관절에 구축이 있는지 의료진이 명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구축이 발생한 관절 모두에 동시적으로 맞춤형 연부조직 연장술을 시행하게 되고요. 고관절 불안정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퇴골과 골반골을 모두 절골해서 이 고관절이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수술을 하기도 하고요. 또 발변형이 생기는 경우들도 꽤 많은데 그럴 때에는 뭐 힘줄을 늘려주거나 힘줄을 이전하거나 뼈 수술을 해서 보행에 적합한 아니면 보조기 착용에 적합한 발을 만들어 주려고 해요. 이렇게 수술을 결정할 때도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 상의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수술을 결정할 때도 여러 분야 전문의와 팀 단위로 협의해서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 방향을 이제 결정하게 돼요. 예를 들어 환자가 이제 구축이 있는데 어느 한 관절에만 구축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정형외과적으로 개입하는 게 더 올바른 선택일 거예요. 근데 모든 관절, 발목 관절도 무릎 관절도 그다음에 고관절도 구축이 굉장히 심하다. 그럴 때에는 이제 신경외과적으로 이 후궁절제술 같은 것들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 같이 모여서 이 환자에게 제일 좋은 옵션은 뭔지, 어떤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을지 이제 그런 거를 상의하는 거죠. 교수님, 수술 후 재활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병원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의 재활 치료를 하게 되나요? 처음에는
전문 이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선생님들이 주로 하는 재활 프로그램이 이제 진행이 돼요. 근육이 너무 긴장되지 않게 우리 물리치료라고 하죠. 그래서 관절도 잘 움직여지게 펴주고 스트레칭하고 규정을 잡는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하는 운동보다는 전문적인 그런 운동 치료죠. 그래서 재활 로봇이나 또 전기로 근육을 자극하면 근육이 힘도 생기고 긴장도 풀어지고 그런 물리치료도 하게 되고 뻣뻣하고 긴장이 돼서 숟가락질이나 젓가락질 글씨를 잘 못 쓰게 되면 그런 걸 실제로 연습하는 그런 기능적인 치료를 하게 돼요. 그러면 집에서 하는 재활 운동은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들이 있을까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재활 운동은 우리 흔히 얘기하는 스트레칭, 관절 부드럽게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리거나 팔을 좌우로 움직이는 간단한 동작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앉아서 다리를 쭉 앞으로 뻗는 동작, 벽에 등을 대고 종아리를 늘려주는 그런 스트레칭도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꾸준히 시행해주고 본인이 또 열심히 하려고 그래야 좋은 결과가 나오고 그런 아이들은 우리가 오면 정말 좋아진 걸 눈으로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경직 관리는 단기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장기적인 삶의 질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니까 가족과 전문가의 협력이 진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교수님 세 분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니 경직이 왜 협진이 필요한지, 왜 여러 전문가가 함께 움직여야 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맞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야기가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